안녕하세요. 저는 문화길잡이 유튜버 갓입니다. 오늘은 커피에 관한 두 번째 이야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의 커피 역사를 볼 때 커피가 있는 곳엔 늘 당대 최고의 지성들이 모여들었고 그곳에선 늘 새로운 철학과 문학 예술들이 태동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여서 100여 년 남짓한 짧은 시간이지만 커피가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끼친 영향은 실로 대단하죠. 후에 자세히 말씀을 드릴 예정이지만 1970년대 한국은 한국만의 독특한 커피 문화로 인해서 우리만의 독특한 커피 역사를 만들어가게 됩니다. 이후 꾸준히 발전하여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즐겨 드시는 병커피로까지 발전하게 되었답니다. 여러분은 과거의 조상들이 커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커피가 한국 역사 문화 전반에 끼친 이야기들을 간단하게만 영상으로 통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한국에 커피가 처음 소개된 것은 불과 100여 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커피가 처음 발견된 지 1000년 후의 일인데요. 같은 동북아시아에 속하는 중국은 실크로드를 통해서 서방과의 교육을 통해 오래전부터 가베라는 이름으로 커피를 마시기 시작했고, 일본 역시 한국보다 170년 빠르게 커피를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에서 처음 커피를 마신 사람은 고종 황제라고 알고 계시는 분이 많죠. 하지만 사실이 아니랍니다. 커피 애호가로 유명한 고종 황제이지만 그에 얽힌 많은 설들은 사실이 아니에요. 조선 최초로 커피를 마신 인물이라거나 아간파천 때 처음 커피를 접했다는 설은 모두 잘못된 것입니다. 1895년 고종 황제가 아간파천 때 러시아 공사관에서 처음 커피를 대접받았다. 방송이며 잡지는 물론 다른 분야 교양서들에서도 사용해 쓰는 바람에 이미 정설로 굳어져 버린 이 말은 과연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지금도 커피를 공부하는 수많은 바리스타 지망생들이 여과 없이 믿고 있는 이 말들은 과연 사실일까요? 우리나라의 커피 기원은 어디서 시작된 것일까요? 최초의 조선 커피에 대한 기록은 미국의 천문학자 퍼시벌 로웰, 그의 저서 조선 The Land of the Morning Come에서 조선에서 커피 음용에 대한 최초의 기록을 남겼죠. 그는 동양 문화에 관심을 두고 일본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1883년 조미, 수호, 통상사절단, 이영익, 홍영식, 유길중 등 11명을 미국으로 수행하고 안내하는 임무를 맡았었습니다. 그해 12월에는 노구를 치하하는 왕실의 초청을 받아 겨울 동안 조선에 머물게 되었죠. 조선의 정치와 풍속, 문화 등의 다양한 문화를 자세히 기록했던 그의 저서 조선 고요한 아침의 나라라는 책을 펴내 조선을 서구에 알리게 되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1884년 1월의 추운 어느 날 조선의 고위관리의 초대를 받아 한강변 별장으로 유람을 가게 되는데, 꽁꽁 얼어붙은 겨울 한강의 정취를 즐기던 중 우리는 다시 누드 위로 올라 당시 조선의 최신 유행품이었던 커피를 마셨다 라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고종 황제의 아간파천보다 무려 12년이나 앞선 일이었어요. 그는 당시 커피가 조선의 유행품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1884년은 물론 그 이전에도 조선에 커피가 유행되고 있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죠. 당시까지만 해도 조선은 세계에서 감춰진 나라였습니다. 세계가 우리를 알 수 없었던 만큼 우리도 세계를 몰랐으나 조선은 이미 서양에 만들어 놓은 거대한 근대의 세계로 서서히 발을 들여놓고 있었던 것이죠. 소금 우물에 일찍 눈을 뜬 고관 대적들이나 세도가들, 외국을 빈번히 드나드는 조선 상인들을 중심으로 커피가 널리 마셔지고 있었습니다. 조선에 들어온 서양인들은 동방에 숨겨진 나라에 대한 수많은 기록들을 남겼습니다. 이는 개항 이전부터 이미 서양인들과 조선 사이에 다양한 교류가 있었음을 시사하는 바이죠. 1800년대 후반에는 장원의 몰락과 계몽사상의 번성에 의한 산업혁명의 성공에 힘입어서 근대화로 들어선 지 이미 오랜 세월이 흐른 상태였습니다. 각국의 제국주의는 전 세계로 세력을 키워나가고 있었습니다. 아프리카, 중남미, 동남아 등지까지 가축을 벌이고 있었죠. 이 과정에서 커피는 번영의 길로 접어들어 서는데요. 1700년대 네덜란드 상인 피터 반 데 브로이켄은 예멘에서 모카를 훔쳐와서 암스테르담에 심었습니다. 기후 문제로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하자 인도네시아 자바섬을 비롯하여 수마트라,
바타비아 등 오늘날 우리에게 익숙한 커피 산지를 식민지로 만들어 대규모 커피 플랜테이션을 조성한 나라가 바로 네덜란드입니다. 안정된 공급 능력을 갖게 되었을 뿐 아니라 커피의 상품성에도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던 네덜란드 상인들은 유럽 각국을 대상으로 시장을 넓혀가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의 루이 14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선물한 커피 묘목은 훗날 아메리카 대륙의 커피 산업을 꽃피우게 하는 시금석이 되기도 했습니다. 유럽의 최초의 커피 하우스는 1629년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탄생합니다. 그리고 1650년에는 영국의 런던, 1672년에는 프랑스 파리에서 각자 첫 커피 하우스가 생겼습니다. 커피 하우스는 이후 유럽 문화와 예술, 정치, 혁명의 중심지가 되었죠. 17세기 중반 커피는 담배나 아편과는 달리 차나 초콜릿 등과 함께 의약품 또는 음료로서 부작용 없이 정신을 맑게 해주는 커피의 효능에 큰 인기를 누렸습니다. 반면 커피는 이슬람 세계에서 넘어온 곳으로 이교도의 음료, 악마의 음료라고 하여 기독교인 영국에서는 거부감을 드러내는 사람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커피의 인기가 확대되었고 커피하우스가 늘어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영국에서 인기 있는 사교 공간이 바로 술집이었는데요. 술을 마시다 보니 음주 또는 숙지, 다툼 등 많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런던은 세계적인 무역의 중심지로 비즈니스 거래나 사무 공간이 필요했던 이들에겐 최적의 공간이었습니다. 이후 커피 하우스로 장소를 옮기면서 술로 인해 발생되는 사건 사고들이 줄어들어 많은 인기를 누리게 되었답니다. 또한 커피하우스에서 커피를 마시며 유명한 문인들의 작품을 평가하거나 대중적인 예술작품을 경매하고 무역회사의 비즈니스, 판매 계약을 하기 위한 공간으로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계몽 잡지 1 카페가 발간되었으며 1901년에 이미 최초의 에스프레소 머신 베체라가 만들어지기도 하였습니다. 프랑스의 경우 1686년 카페 프로코프가 문을 연 이래 루소, 볼테르 등 지식인들이 정치 토론과 지식 활동을 펼치던 시기를 거쳐서 1800년대 중반에는 파리의 카페가 시내 곳곳에 넘쳐나 포화 상태에 이른 상황이었습니다. 유럽에서 커피 문화가 만연하고 커피가 제국주의의 진출 경로를 따라 세계 곳곳에 펼쳐나간 지 오래인 1876년, 조선은 강화도 조약을 시작으로 비로소 바깥 세상에 문을 열게 됩니다. 1882년 미국을 비롯해 영국, 독일, 이탈리아, 러시아, 프랑스 등과 차례로 수교를 맺게 되어 세계의 열강들은 앞다투어 조선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선교사를 비롯해 단순한 여행객으로부터 외교관, 사업가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었고 사회 전 분야에 걸친 이들과 활발한 교류는 적지 않은 기록물을 남기게 됩니다. 1858년 부산포에 정박한 영국인들은 The Illustrated London News 1858년 4월 24일자 조선의 첫 인상에 대해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주민들은 흘러내린 듯한 겉옷과 이상하고 높게 솟은 검은색 모자를 썼다. 옷은 거의 흰색으로 못이 도는 면직물이다. 조끼는 여미지 않고 걸쳐 입었다. 허리에는 허리띠를 차고 바지에는 발목 부위에 묶고 발은 면 스타킹으로 감싸고 신기한 지프로 만든 신발을 신었다. 또한 독일인 사학가 오베르트 이는 3번에 걸친 조선 여행을 통해 알게 된 역사, 문화, 지리와 풍습을 정리하여 여행기 어 포비든 랜드를 1880년에 출판하였습니다. 이 기록들이 커피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1858년부터 서양인들이 조선에 대해 다양한 기록을 남긴 것으로 보아 1896년보다는 적어도 30년 전에 이미 서양인과 조선의 교류가 활발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출판물들이 지금까지 알려진 것만으로 100권을 훌쩍 넘습니다. 조선의 커피에 관한 기록들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퍼시벌 로웰 외에도 많은 서양인들이 조선에서 커피 음용에 대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알렌의 저서에서도 커피에 관한 기록이 있답니다.
1884년 이후 아간파천에 이르기까지 커피에 관한 기록들은 이어지는데요. 1884년부터 3년간 의료 선교사로 일했던 알렌은 그의 일기에서 어이로소 궁중에 드나들 때 시종으로부터 홍차와 커피를 대접받았다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영국 영사를 지낸 칼슨은 1885년 11월에 조선에 들어와 당시 조선 세관의 책임자였던 멀렌도르프 집에 머물며 우리는 이제 좋은 곳에서 쉴 수 있고 커피를 마시게 되는 사치스러움에 감사하게 되었다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찰스와 같은 해 조선에 들어와서 1889년 관북지방으로 신혼여행길에 오른 언더우드 부인은 현관과 지역민들에게 대접한 저녁에서 색다른 커피를 소개했습니다. 우리는 설탕이 떨어졌다고 속삭이지 않고 커피의 벌꿀로 향기를 돋우었던 것이다 라고 전해집니다. 물밀듯이 밀려드는 외세 앞에서 숙명적으로 서구 무물을 받아들여야만 했던 고종 황제의 커피 사랑을 부정하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러나 명확한 근거도 없이 황제를 일컬어 최초로 커피를 마신 인물이라느니 러시아 공사관에서 최초로 마셨다라느니 하는 이야기는 더 이상 정설로 받아들여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어쩌면 우리나라의 커피 역사는 병인 양료 이전에 천주교에 대한 탄압이 극심했던 1860년대 이전까지 거슬러 올라가 그 기록을 찾아야 할지도 모를 일이겠습니다. 커피는 더 이상 서양에서 온 남의 것이 아니라 이미 130년의 우리 역사의 흐름과 같이 우리의 귀한 문화 산물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꼼꼼히 정리를 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저도 무척 커피를 좋아합니다. 하루에 10잔 이상 마실 때도 많은데요. 저도 이제 이 커피에 대한 영상 남기고 따뜻한 커피 한잔 하고 싶네요. 자, 이어지는 커피 영상은 북촌에서 커피를 마셨던 블루보틀 영상입니다. 이렇게 찍으니까 소독제랑 같이 세트로 주세요. 이런.